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전국적인 명소가 된 전통시장을 보면은 이 상인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서 발전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시장을 이끌면서 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상인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요, 전통시장 활성화 전문가 박광근 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광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뭉쳐야 산다라는 이 말처럼 시장에서 상인들이 뭉쳐야 시장이 그야말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과거의 상인회에 비해서 이 상인회의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상인회가 별로 많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네. 있었다 하더라도 야유회 언제 갈 거냐, 전기료는 얼마인데 얼마를 내라, 뭐 이런 거 하는 게 상인회였었는데요. 네. 근간에는 이 공동 마케팅을 어떻게 추진해서 매출을 많이 올릴 거냐, 또 정부에서 각종 지원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뭐 또 상인들의 친목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이 변하고 있지요. 네. 그렇다면은 이 뭉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단합. 네. 그렇죠? 뭉쳐야 되죠. 뭉쳐서 공동 마케팅을 해야 성과도 내고요. 이 지원해주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도 뭉쳐서 성과를 잘 내는 시장을 그 다음 단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는 상인 조직이 뭉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참여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잘 리드를 해 나가야 되겠고요. 이 합치는 데 있어서, 뭉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양보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시장 전체적으로는 좋아지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 황색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은 어쩌면 그날은 자기가 유리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시장은 망가지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시장이 망가지면 나도 내일은 망가지는 점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을 위해서 뭉쳐야 되겠고요. 고객들은 우리 점포로 온다기보다는 시장을 보고 오니까 네. 먼저 시장이 잘 되도록 뭉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꿀단지잖아요. 돈이 네. 되는 비법. 네. 자, 오늘은 어떤 비법이 담겨져 있을까 궁금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이게 뭐죠? 어머, 이거 헤드셋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귀에다가 네. 꼭 음악을 듣는 헤드셋인데 이것과 시장에 부자되는 비법,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지 힌트만 약간 좀 주세요. 잘 듣고 아, 잘 알려야 되죠. 거기까지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 이 시장이 부자가 된 비법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어스름한 저녁 시간에 수원 목골시장. 시장을 가득 메운 것은 시끌벅적한 소음이 아닌 음악 소리. 상인 고객 할 것 없이 리듬에 맞춰 박자에 맞춰 음악을 즐기고 있는데요. 시장도 볼 겸 라디오도 듣고 너무 좋아 분위기가. 우리는 다른 방송 안 듣고 시장 방송만 들어요. 예, 시장 안에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시장 안에 방송국이 있다? 그 말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제작진의 카메라에 잡힌 것은 바로 멋지게 방송 중인 목골 라디오 스타. 무려 10년이 넘는 역사 전통을 지녔다고 합니다. 건강 생각하시는 그런 휴식, 그런 시간을 이 10월에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들이 직접 PD와 작가, DJ까지 도맡아 하는 목골 라디오 스타는 시장 골목골목의 시시콜콜한 이야기와 사람 사는 소식을 전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에 머물면서 음악도 듣고 또 그 머물고 계신 그 점포에서 빈손으로 못 가십니다. 그래서 두 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그래서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소통까지 담당하는 목골 라디오스타. 시장의 대표 명물로 자리 잡았죠. 시장도 문을 닫는 야심한 시각.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의 정체는 바로 목골 시장의 또 다른 명물 통기타 동아리입니다. 기타 동아리 하기 전에는 솔직히 서로가 내 영업에 열정을 했지 서로 동료들 간에 이런 거 서로 아픈 상처 같은 거 생각도 못했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저런 아픈 상처도 알게 되고 서로 보듬을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죠. 목골 시장은 기타, 줌마 불평 합창단 등 다양한 동아리를 통해 고객들에게 공연도 선보이고 상인들 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이 전국에서 알아주기까지는 이 동아리 팀들이 많은 활동을 했어요, 사실. 전국의 시장, 재래시장 치고 이 시장 노래 있는 시장은 저희 목골시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끈끈한 단합과 협동으로 늘 함께하며 유쾌한 웃음을 주는 상인들이야말로 수원 목골 시장의 진짜 명물 아닐까요? 네, 수원에 있는 못골 시장입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정말 라디오 DJ가 되는 거잖아요. 네. 사연도 받고 이런 식으로. 네.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상인 조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상인 조직이 활발하기 전 단계인 이 상인들 간의 친목 활동 이런 건 상당히 활발했었습니다. 네. 이 시장에 들어가 보면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줌마 불평 합창단이라든지 뭐 못골 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못골 줌마 불평 합창단이라 그러면 그건 뭐예요? 상인들이 뭐 불평이 좀 생길 수도 있지요. 네,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쵸. 정신 노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한 합창단 그래서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창립이 돼가지고 상인들이 이렇게 친목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수준이 뭐 수원 시내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각 시장들이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초청받아서 이제 그 출정 원정 공연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시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상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생방송으로 이렇게 네. 이 DJ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인들이 기획도 하고 작가도 되고 PD도 되고 DJ도 되고 아주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역시 그 못골 시장에 오네요. 시장 내 방송은 우리나라 이제 시장 내 방송들이 많이 늘었는데 네. 최초의 1호 방송국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아나운서도 많고요. 그래요? 방송 작가도 많고요. 상인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좀 가서 네. 이렇게 외부 DJ로 참여를 좀 하고 싶어요. 네, 뭐 소비자도 참여하고 싶으면 네. 어머, 장 그래요? 보러 왔다가 거기서 노래도 부르실 수 어머, 있고 어머. 이게 전통시장의 특징이라는 게 우리 동네 시장인데 그것에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 동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못골시장 경우에 뭐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네. 이 상인 동아리를 통해서 더욱더 이렇게 활성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에서 지원해서 문전성 씨라는 그런 프로젝트요. 프로젝트 사업을 했는데 상인들이 똘똘 뭉치니까 수원시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투입한 것보다 더 훨씬 많은 성과를 낸 시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목골 시장이 주변에 9개의 시장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 수원의 그 시장의 특색인데요. 네네. 가장 늦게 시작했으면서도 가장 지금은 선진 시장에 들어간다 이럴 정도로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장과 상인회 임원들이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요. 그래서 시장 내에서의 리더 네. 그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목골 시장의 예도 또 이 성공한 시장들의 예들은 대개 상인회장의 리더십이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상인회장은 무일푼의 보수로 전혀 월급이 보수 없나요? 없이 이제 봉사하는 자리죠. 네, 그러면서 자기 가게 비워두고
리더들은 우선 상인을 화합시키는, 단합시키는, 상인들과 이 소통하는 이런 게 필요하죠. 네네. 사람이 사는 데는 뭐 이런저런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포기하는 상인 회장은 좀 곤란하고요. 시간을 낼 수 있어서 그 사모님한테 양해가 되는 사람. 또 전문적인 마케팅 계획을 해낼 수 있다든지 대외적으로 정책을 잘 이렇게 우리 시장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섭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사모님의 어떤 도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데요. 사모님이 제2의 상인 회장이다 이렇게 그렇죠. 회장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뭐 자리 비우면 사모님이 와서 대신 또 장사도 해야 되고 당신은 뭐 우리 집 가게 일은 뭐 뒷전이고 말이야 나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면 이제 그렇죠. 싸움 돈도 나고 못 벌어오면서 뭐 이렇게 되면은 잘 될 수가 없죠. 그 다음부터는 상인 회장이 네.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 하지요. 움찔하게 되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상인 조직을 활성화시킨 그런 시장인데요. 함께 한번 보시죠. 성공한 골목시장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방학동 도깨비 시장. 사람들이 이곳을 믿고 찾는 이유는 싸고 좋아요. 싱싱하고. 그날 때다 그날 팔고 또 상인들이 또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고객들의 신뢰를 얻게 된 비결은 원산지 표시제. 식재료 구매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각 도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그래서 또 판매량도 더 좋고 신뢰도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방학동 도깨비 시장에 원산지 표시제가 잘 정착된 배경에는 상인회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현재 도깨비 시장의 상인회는 실내 경영, 질서 지키기 등 5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건 실내 경영 분과위원회. 원산지 표시 초점이야. 원산지 표시하고 가격 표시 준수해야 되는데 잘하나 못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상인회에서. 매월 1회 실내 분과위원들이 시장을 돌며 원산지와 가격 표시,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개 시장 보면 원산지 표시를 안 하면 이게 수입인지 국산인지 뭐 상인들의 말에 따라서 이게 바뀌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표시를 함으로 해서 고객들이 믿음감을 갖고 와서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나 이제 가격 표시를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상인들은 울금을 판매하는 공동 마케팅도 펼치고 있습니다. 울금으로 만든 특화 상품, 어린이 울금 요리 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울금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수시로 연다고 합니다. 2개짜리가 4개 1,000원씩, 4개 1,000원. 담으세요. 그날 벌어지는 도깨비 세일인데요.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고객들의 반응도 뜨겁죠. 완전히 그냥 주는 거지. 싱싱하고 많이 싸고. 구매 충동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렇게 세일하는 거? 기분 좋죠. 기분 좋고 싸게 줘서 고맙고. 지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사러 왔어요. 이 시장에는 잘 해요, 행사를. 이렇게. 정상 물건을 싸게 파는 도깨비 세일 역시 상인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마감됐습니다. 마감 종료됐습니다. 동영아 이거 치워라. 이런 맛으로 시장 장사하죠. 미꾸 때도 있고 나물 때도 있으니까 항시 맛있는 거 싸게 드려야죠. 탄탄하게 뭉친 상인 조직이 최근 또 한 번 힘을 발휘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고객지원센터에 공동 냉동 창고를 마련한 것인데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던 원산지 표시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기초적인 신뢰를 얻는 게 제 주목점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 말은 서로 힘을 합쳐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방학동 도깨비 시장의 상인들을 위한 말이 아닐까요? 방학동의 도깨비 시장을 저희가 다녀와 봤는데 보통은 이렇게 회장이 있고 아주 소수의 어떤 그런 임원들이 있어서 네. 조직 만들려면 네.
어려움이 굉장히 크겠죠, 아무래도. 상인회의는 있는데 상인 조직들이 되게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은 무슨 운영위원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조직은 있긴 있는데 운영위원회 이사회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해주는데 그 결정된 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 사람은 상인회장이나 뭐 총무나 뭐 이런 두세 명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두세 명은 매우 바쁘고 자기 가게도 정말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는데 나머지 움직여주는 시장이 없으니까 움직여주는 상인들이 없으니까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아유, 함께 일하는 그럼 상인 조직을 좀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인회장 밑에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지요. 이 방학동 도깨비 시장은요. 특색분과위원회, 질서지키기 분과위원회, 뭐 마케팅 분과위원회, 시장별로 이제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도깨비 시장은 5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원장들이 중심이 돼서 위원들을 또 선임을 해가지고 위원들하고 위원장하고 합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참여의식도 생기고 그 상인들이 내 시장이야 나도 할 일이 있어 화목을 이끌도록 이렇게 정책을 세울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상인대학을 이제 전통시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인대학을 할 때에 이걸 교육분과위원회를 만들었더니 교육분과위원회에서 계획 세우고 참여하라고 권하고 해야 되고 수석부 관리도 하고 간식 관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주 그 상인 조직의 성과가 아주 특출하게 난 그런 예가 있고요. 또 이제 신뢰분과위원회는 전통시장이 고객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중요한 항목을 나열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산지 표시, 가격 표시, 뭐 품질 표시 이런 항목들을 정하고 그래서 5단계 5점도법으로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못함, 아주 못함 이렇게 해서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 상인들이 각자 점포에 나눠줘서 스스로 체크해 보도록 점검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걸 비교해 봐가면서 서로 학습이 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상인들이 자기 점포를 이렇게 냉철하게 들여다봐 본 적이 잘 없거든요. 이런 기회에 들여다봐 보면서 공부도 되고 개선 실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을 활기차게 고객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방학동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신뢰분과위원회로 성공한 사례로 꼽힐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분과위원회별로 상인 조직을 만드는 효시가 되고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례로 많은 시장들이 지금 이 분과위원회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뚝도 시장이라고 또 마케팅 분과위원회에서는 현지에서 농수산물을 직접 사옵니다. 이 뚝도 시장의 특색이 1차 식품이 좀 빈약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들이 분임 토의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우리가 1차 식품이 부족하다. 그럼 마케팅 분과위원회에서 수산물은 바닷가에 가서 농산물은 저 산지에 가서 직접 구매하다가 공동 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황리에되고 있고 고객들의 큰 반응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고객들을 사로잡는데 성공한 전통시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곳은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 전통시장인데요. 규모로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광명 전통시장. 다양한 품목들을 판매하는 400여 개의 점포가 한낮에도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중에 유독 시선을 끄는 한 상인이 있었으니 우리 가게 좀 봐줘. 누가 뭐 집어가는지 잘 봐. 장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거죠? 반찬 배달 가는 거예요. 이제 가까운 곳에 이거 한 집 들고 가서 배달해 드리려고요. 상인들은 반찬 배달 봉사를 통해 시장의 따뜻한 정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찬 왔습니다. 들어가서 냉장고에 제가 잠깐 넣어드릴게요. 무려 7년 동안이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반찬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보니 처음에는 12가구로 시작했던 것이 32가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깔끔하지도 않아 이제 늙어가지고. 노인역에서 광명시장 안에서 반찬 해오는 거 참 맛있게 해온다고 그렇게 자랑해요. 맛있게 드시고 계속 또 올게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잘 먹겠습니다. 전통시장의 70%가 여성 상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 상인들이 주축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뭔가 환원하고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반찬 배달 봉사 외에도 김장 이벤트, 송편 만들기 행사 등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에는 아주 특별한 고객이 시장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다짜고짜 반찬 가게로 다가가 반찬들을 가져가는 이 남자. 상인들도 거리낌 없이 계속 반찬을 주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많이 파세요. 누구신데 돈도 안 내고 그냥 반찬들을 받아왔어요. 광명시장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반찬 가게에서 저희 어려우신 분들과 함께 하고자 반찬을 이렇게 후원해주고 계세요. 반찬 후원이라고요? 현재 광명시장에서는 판매하는 상품을 기부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나눔 활동 덕분에 시장을 보는 시선도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분들도 여기 다 지역에 살고 계셔가지고 무슨 일 있으시면 뭐 구입하실 거 있으시면 시장 많이 이용하시고요. 또 여기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좀 저렴한 편이라서 많이들 이용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사회에 대한 상인들의 참여가 많아지면서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도 갖게 되고 지역 주민들이 야 시장 사람들이 참 좋은 일 많이 하는구나.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전통시장을 좀 많이 이용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 돌려주는 광명시장 상인들의 훈훈한 마음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 아닐까요? 광명시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 시장인데 그러니까 여성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눔 행사를 하는데 이런 일들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광명시장이 역시 그 상인 조직이 아주 탄탄하기로 그 명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그곳에는 여성 상인회가 활동이 활발하지요. 여성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매주 월요일 날 20개의 점포를 다니면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도록 이제 이런 것도 하고 또 이제 그 김장 때 되면 김장을 많이 담아가지고 그 여성 상인 회원들이 지역에 있는 뭐 어르신들한테도 주고 저 홀로 있는 그 가정 이런 데도 주기도 하고 이런 그 좋은 일들을 하면서 상권 자체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상권 자체가 우리 시장이다. 그렇게 해서 그 시장 상권 내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내는데 이런 것들이 역시 상인회장이 혼자 할 수 있거나 누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단합을 해서 협동을 해서 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광명시장의 발전사를 들여다보더라도요. 그 상인 조직으로 어떤 공동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이런 활동들을 이제 먼저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합이 되니까 공동 마케팅도 성공하고 지금 뭐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그런 광명시장이 되고 있지요. 이 상인의 조직이 이렇게 단합이 잘 되다 보니까 뭐 시장 내 정기 행사만 해도 뭐 6차례 정도.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잦은 거잖아요. 그죠? 행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뭐 진달래 축제라든지 가을에는 그 가을 축제 그래서 미꾸라지 잡기라든지 김장 축제라든지 할로윈 축제라든지 크리스마스 연말 축제라든지 뭐 이런 축제들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게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상인들의 단합에서 힘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뭐 죽는다 이랬듯이 이 상인들이 뭉쳐서 하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네. 하나 더하기 하나가 셋도 되고 넷도 되고 다섯도 되고 시장도 활성화되고 자기 점포의 매출도 늘어나고 이런 그 재미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렇게 상인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누구 한 사람의 힘 갖고도 안 되고 그 상인들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또 상인들은 각자가 특기가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특기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시장이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 시장으로 찾아오시게 되니까 우리 시장도 활성화되고 네. 그래서 시장 활성화에 시장 발전에 매출 증대에 이런 일들을 다 이뤄내는 게 상인 조직의 끈끈한 조직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뭉치면 시장 됩니다. 네, 오늘 그 상인회, 상인 조직에 대해서 말씀 이렇게 쭉 해주고 계신데, 자, 이 상인 조직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꿀팁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네. 매출을 올리는 전쟁터가 아니라 행복을 만드는 공동의 마당이다. 그래서 전통시장에는 상인 조직이 단합을 해야지 되는데 단합을 하는 것이 바로 생존의 비법이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우리는 뭉치자. 뭉치려면 양보를 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시장을 활성화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전문가 박광근 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 안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